아예 그냥 좀 몇 톤 차이 안 나니까 짓지 뭐. 준공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자, 우리 공감인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우리 공감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고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이제 공사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신경 쓰고 체크해야 되는지, 공감인이라면 그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크랙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면서 신규로 발생되는 크랙이냐 등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사전에 꼭 가장 먼저 주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둬라. 그리고 좀 더 보태서는 계측기 설치, 우리가 지하를 터파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만 계측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그 계측기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견적에 계측기 설치 비용을 다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 계측기를 꼭 주변에다 설치해서 그 뭐 변이들을 데이터로 확보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 이제 우리 옆집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에게 어차피 공사만 해도 시끄럽고 불편하게 해드리는데 안전성을 좀 확보해 드릴 수 있게 계측기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착공하게 되면 초기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인데, 그 우리가 민원이 발생될 그 우리 인접지에 사전에 먼저 그 집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철거를 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본공사를 해서 몇 개월까지 공사를 끝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항상 돌리는 그 휴지라든지 아니 우리 명함들을 같이 해서 주변 집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끄럽다고 하시는 그 민원인들을 그래도 조금 미리나마 헤아려 드리고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그 착공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집들의 전기 계량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숫자를 확인해서 세대수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만큼 휴지를 준비한 다음에 명함과 함께 안내장을 좀 돌려서 꼭 챙겨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초기에 철거를 할 때 도시가스 관이 어디서 폐공되는지 몰라서 그 낭패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단지 내 배관 공사를 할 때 이런 강들을 사전에 확인을 못하고 우리 도로변에 주변 지형 지물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면 어디에 통신관이 있었더라, 어디에 상수도가 들어오는 거더라, 이게 기록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땅 파다가 수도 끊어먹고 그 한전 이렇게 해서 전기가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감인이라면 꼭 초기에 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관 어디 있는지를 도면에 꼭 기록하고 파악했던 데이터를 놓는 게 중요하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철거를 하고 나면 곧바로 철거 장비, 공유 포크레인이 있을 때 그 진해력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상에 그 철거 장비가 다 빠져나가고 진해력 테스트를 다시 하려고 하면 그 진해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유 포크레인을 다시 별도로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철거 끝나는 날 진해력 테스트 업체를 사전에 이제 일정을 맞춰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진해력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가 허용 진해력이 15톤이다, 20톤이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25톤, 30톤도 있지. 최근에 우리 어떤 현장에 천호동 현장에 진해력 테스트를 했더니 30톤이 나와야 되는 현장인데 진해력이 18톤이 나왔었지.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시 이제 계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 설계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진해력 확보가 돼야 되는 거는 어쨌든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진해력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진해력 시험은
철거하는 마지막 날로 일정을 잡자. 그러면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요거 하는 진해력이 필요한데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진해력이 부족하면 진해력이 나오는 땅까지 저 밑에 있는 깊은 안반층까지 그 기초를 내리거나 기초 대신 이렇게 그 콘크리트 파일이나 아니면 그 강관 파일로 저기 밑에 있는 안반층까지 그 도달을 시켜서 그걸 이제 파일 공사, 지정 공사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빼올리고 그 파일 위에다가 기초를 공사하는 방법. 지질 조사를 해봤는데 뭐 20m, 30m까지 올바른 안반이 없는 자리가 있어. 어느 정도, 한 4, 5m 어느 정도는 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 땅을 다 파내서 쇠석 같은 이 잡석으로 이제 그 땅을 치환을 하지. 치환. 그러면 잡석이 들어가면서 그 부족한 진해력이 확보가 된다고. 잡석으로 한 4, 5m를 그 뻘을 다 걷어내고 잡석으로 다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초를 얹는 방식. 어쨌든 진해력이 안 좋으면 그렇게 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해력은 중요한 부분이고, 진해력이 우리 지금처럼 좀 몇 톤이 부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설계사를 통해서 구조설계 재검토를 맡고 구조설계 재검토를 맡아서도 부족한 게 맞다면 그러면 반드시 계량공법을 진행해야 된다. 아예 공기도 바쁜데 그리고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예 그냥 좀 몇 톤 차이 안 나니까 짓지 뭐 라고 했다가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 공감종합건설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이 진해력 테스트를 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최근에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제 기초 깊이 동결선이야. 우리가 서울에서 보통 공사를 많이 하니까 서울에서는 그 중부 이지역이라고 해서 그 땅속에 묻혀야 되는 내 건물의 기초가 1m 이하까지는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기초 동결선 이하를 1m까지 기초를 내리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매트 기초, 온통 기초를 60cm로 깊이로 기초를 설계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그 가 쪽에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1m만큼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일을 좀 수월하게 한다고 그냥 60cm 기초만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 그 설계 감리 분들께서 동결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60cm 기초라 하더라도 그 끝에 있는 그 1m를 확보해 주기 위한 그 동결심도 기초는 반드시 지켜서 공사를 해줘야 된다. 특히나 우리 공감인이라면 철근 배근은 반드시 이제 감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잘 해서 감리 체크 받는 부분에서 미스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챙길 거라고 믿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공사는 계약했고 공사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조사 단계다. 초기에 이 그 뼈대를 완성하기 위한 공사 업체들을 사전에 이제 선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골조 전기 설비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근데 왜 엘리베이터도 지금 협의하고 선정 미팅을 해야 되느냐? 엘리베이터는 우리 이제 대기업 엘리베이터들은 전부 다 납기 기일이 계약하고 계약금이 들어가서 60일 만에 현장에 납품을 해주는 걸로 이제 계약서를 쓴다고. 그리고 실은 이 겨울철이 되면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이제 좀 일이 좀 몰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경험에 의하면 한 10월 달부터 다음 연도 2월 달까지는 그 납기일이 60일이라도 자재는 60일까지 갖다 주기는 하지만 그 설치는 시간이 안 돼서 뭐 언제 오겠다고 해서 또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해봐서 알겠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2주 정도는 또 걸린다고.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약하고 계약금 들어가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공사 기간을 역순으로 하면 착공하기 전부터라도 챙겨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다.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우리가 건축주님들하고 뭐 골조가 거의 완성될 때 현대 엘리베이터로 하실까요?
오티스 하실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계약을 하고 나면 이미 엘리베이터 제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지.